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 영주권의 핵심이죠. CRS 점수.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 전략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RS 점수, 이게 뭐 거의 당락을 결정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뭘까? 딱 그거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요, 점수를 정말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략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자료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역시 언어 능력이네요. 이게 기본 점수만 해도 최대 160점이고 또 보너스 점수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IELTS 점수 8777, CLB 9 레벨이라고 하죠. 이걸 달성하는 게 고득점의 거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불어 능력, 그러니까 TF나 TCF 시험으로 증명하는 거, 이것도 추가 점수가 꽤 되고요. 그렇죠. 이 자료들 분석을 보면 언어 점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올리기 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예를 들어서 IELTS 점수를 6.5점에서 7.5점으로만 올려도 점수가 20점에서 40점까지 확 뛸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언어 점수라는 게 단순히 시험 잘 봤다, 이게 아니고요. 네, 어떤 의미죠? 캐나다 사회에 얼마나 잘 정착할 수 있나? 또 경제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로 본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특히 그 제2 언어, 불어 점수 따면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주잖아요. 이건 정말 큰 이점이죠.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는 거고요. 네, 50점이면 정말 크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력이랑 정력.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럼요. 학력 같은 경우는 해외 학력은 꼭 ECI 인증, 이거 받아야 하고요. 네,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이거 필수죠. 안 그러면 점수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학위를 받으면 최대 30점 추가 점수. 이것도 무시 못하고요. 맞아요. 캐나다 학위 메리트가 있네요. 경력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현지 경력이 해외 경력보다 점수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게 모든 경력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 직군, 그 NOC 코드 기준으로 0A, B, 그러니까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여기 풀타임 경력만 인정된다는 점. 이것도 꼭 체크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해외 경력 3년 이상이랑 CLB 9 이상 언어 점수. 이 두 개가 딱 결합되면 보너스로 50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저도 봤어요. 이게 은근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왜 캐나다 학력이나 경력을 더 쳐주냐면 아무래도 캐나다 시스템이나 기준을 더 잘 이해하고 적응력도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캐나다 유학이 단순히 학위 따는 걸 넘어서 그 PGWP라고 하죠. 졸업 후 취업 허가. 네, PGWP. 이걸 받아서 캐나다 경력 쌓고 그걸로 CEC, 캐나다 경험 이민으로 연결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장기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잘 짜인 경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 요인도 빼놓을 수 없죠. 같이 가는 배우자의 학력, 언어 능력, 특히 이것도 CRB 9 이상이면 좋고요. 또 캐나다 경력까지. 이게 점수에 다 합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점수 계산에서 더 유리한 배우자를 주 신청자로 바꾸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건 CRS 시스템 자체가 신청자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잠재력을 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점수를 확 뒤집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카드들인데요. 주정부 지명, PNP죠. 그리고 잡어퍼. 네, PNP는 점수가 600점 주가잖아요. 600점이요. 이건 사실상 초청 보장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웬만한 커트라인은 그냥 압도적으로 넘어서니까요. 자료에 BCPNP, 텍이나 온타리오, OINP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시도 나와 있고요. 네. LMIA, 그 노동시장 영향평가 승인받은 정식 잡어퍼. 이것도 직군에 따라 특히 NOC, 공궁, 고위관리직 같은 경우는 최대 200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200점도 엄청나죠. PNP 600점은 정말 거의 치트키 수준이고요. 하하, 그렇죠. 치트키. 이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각 주정부가 자기네 주에 필요한 인재를 정말 적극적으로 데려오려고 한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아, 그런 맥락이군요. LMIA 잡오퍼는 사실 받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점수 올리는 데는 결정적이고요. 이 두 가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고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이 항목. 이건 좀 아쉽지만 20대가 점수가 제일 높고 만 30세부터 조금씩 점수가 깎이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하지만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다른 항목들, 특히 언어 점수 잘 받고 경력 잘 쌓고 운 좋게 피넨피나 잡오퍼까지 연결된다면 나이에서 깎이는 점수는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보완 가능하죠. 자, 그럼 오늘 이 분석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저희가 본 자료들에 따르면 언어 능력 향상이 비교적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캐나다 내 학력이나 경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점수를 폭발시키는 건 역시 PMP나 LMI의 잡오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어디에 좀 더 집중할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단순히 총점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내 개인적인 상황, 내 경력, 그리고 내가 캐나다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걸 다 고려했을 때 나한테 가장 현실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길이 뭘까? 아, 그렇죠. 개인 맞춤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언어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건지 아니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캐나다 유학을 가고 경력을 쌓을 건지 혹은 특정주 PNP를 목표로 경력을 설계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적의 길을 찾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